당신의 월급 통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숫자가 사실은 당신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어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태어난 부모님 세대가 하나둘씩 밀려나고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는 가장 큰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이는 건 당연한 과제처럼 보이는데 그 당연함 뒤에 숨겨진 신호를 당신은 읽고 있나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대기업에서조차 구조조정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보내는 경고예요. 취업 시장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할 정도로 심각해요. 특히 문과 출신이라면 좋은 기업의 문은 거의 닫혀 있다고 봐야 돼요. SK 하이닉스 같은 최고의 직장은 문과 직무를 아예 뽑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공채로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전문직 시험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CPA 같은 시험도 경쟁률이 살인적이에요. 탈출구가 안 보이는 미로 속에 갇힌 거나 다름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서울 중2 집값 약 15억 원. 월급만으로 이 집을 사는 건 꿈에 가까운 얘기예요. 전문직이라고 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자산이 없으면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을 수도 있어요. 이 채널 구독해 두세요. 앞으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당신의 돈을 잠식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구조를 뚫고 나가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22살의 대학생 일정 관리 앱 네티를 만들어서 15만 유저를 모은 뒤에 글로벌 서비스 타임트리에 매각한 사람이 있어요. 정아진 대표예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월급만으로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사실 이 세대한테 꿈 같은 이야기를 달콤하게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러면 탈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꺼낸 답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창업.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 창업이 아니에요. 토스나 당근마켓 같은 거대한 서비스를 떠올리셨다면 잠깐 멈추세요. 그건 0, 1% 중에서도 0, 1%의 이야기거든요. 정아진 대표가 말하는 창업은 달라요. 직장 다니면서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 만들어서 광고를 받는 것. 그것도 창업의 한 형태예요. 핵심은 단순해요. 월급 외에 수입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부업 형식으로 시작하는 가벼운 창업을 그는 모든 사람한테 추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어요. 가벼운 창업이랑 스타트업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 차이를 모르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스타트업에 도전하기 가장 좋은 나이는 언제일까요? 성공 확률만 놓고 보면 40대라는 답이 나와요. 네트워크랑 인맥이 의사결정권자 위치에 있을 때거든요. 근데 부업 형태의 창업이라면 얘기가 달라요. 생각한 그 시점이 빠를수록 좋아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지금 시작하는 게 최선이에요. 근데 스타트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강하게 들었다면요? 주위에서 아무리 말려도 결국 할 사람은 해요. 문제는 그 길 위에서 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아진 대표가 처음 창업을 시작한 건 2021년 말, 2022년 초였어요. 지금처럼 AI가 발달하기 전이라. 어플 하나 만드는 데만 몇 달이 걸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는 플랫폼 창업이 엄청난 붐이었어요. 다들 유저만 모으면 돈은 저절로 벌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그건 꽤 위험한 착각이었을 수 있어요. 그는 문과 출신이었어요. 개발 역량은 전혀 없었고요. 할 수 있는 건 학회에서 만난 개발자 친구를 설득하는 것뿐이었어요. 주위 반응은 차가웠어요. 대학생이 창업을 한다는 건 수업 열심히 듣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라는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걱정 어린 시선은 때로 참견이 됐고 한두 마디 던지는 말들은 상처가 됐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가 만든 서비스를 누군가 썼으면 좋겠다. 여기서 잠깐 멈춰볼게요. 대부분의 대학생 창업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과학기술, 딥러닝, 거창한 단어들이 넘쳐나요.
근데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정화진 대표는 달랐어요. 시장 분석도 비즈니스 모델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군가 내가 만든 걸 써줬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시작한 거예요. 그가 선택한 타겟은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대학생, 가장 잘 알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고객이었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와요. 어플 개발에 최소 3개월이 필요했거든요. 개발을 모르는 그에게 그 3개월은 완전히 빈 시간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시간을 그냥 기다림으로 채웠을 거예요. 근데 그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어플이 나오기 전에 어플의 유저를 먼저 모으자. 이게 바로 레버리지예요. 지렛대처럼 작은 힘으로 훨씬 큰 결과를 끌어내는 구조. 그는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한 일은 이거였어요. 신촌 카페에 앉아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1시간 단위로 대학교 동아리 회장들을 만났어요. 2달 동안이요. 나 이런 어플 만들 거다. 이런 기능이 있을 거다. 네가 도입하면 초반에 혜택 줄게. 이렇게 설득한 동아리 회장이 100명을 넘겼어요. 거의 200명 가까이 됐어요. 왜 회장이었을까요? 회장 1명을 설득하면 그 회장이 부원 50명에서 100명한테 가입을 권유하거든요. 1명의 영업이 100명의 유저로 바뀌는 구조를 미리 짜놓은 거예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어플 런칭 한 달 만에 2만에서 3만 유저까지 올라갔거든요. 기사에서도 이게 무슨 서비스냐는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유저가 늘어나면 욕심도 같이 자라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초보 창업자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커뮤니티를 붙여볼까? 게시판은, 댓글 기능은 유저가 15만 명이 되니까 계속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유혹이 몰려왔어요. CS를 통해서 유저들이 요청하기도 했어요. 댓글 기능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요. 근데 만들어주면 안 써요. 이건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기능, 극소수 고객이 원하는 기능은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유저는 딱 한 가지 기능 때문에 서비스를 써요. 토스를 떠올려 보세요.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송금할 수 있다는 그 하나의 기능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한 거잖아요.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능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정화진 대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반드시 데이터 분석 툴을 붙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가설이 맞을 확률은 거의 1%에 불과하거든요. 유저들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이유로 서비스를 써요. 그 본질적인 기능을 파악하고 그것만 강화하세요. 나머지는 다 잡음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지 마세요. 고객이 실제로 쓰는 기능을 만드세요. 이 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창업은 모래 위에 성 쌓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스타트업은 대체 어떤 사람이 해야 하는 걸까요? 돈을 벌고 싶어서 그 대답이라면 위험 신호예요. 정화진 대표는 수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을 인터뷰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돈을 목적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스타트업은 결국 문제를 푸는 일이에요. 그 문제에 미쳐 있지 않으면 여정을 버틸 수가 없어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핸들링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기도 하거든요. 경쟁 상대는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이에요. 자원도, 인력도, 브랜드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랑 싸워야 해요.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은 스타트업에서 거의 진실에 가까워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예요. 어떤 문제를 풀지 못하면 잠이 안 오고 그 문제를 풀었을 때를 상상하면 행복해지는 사람. 그 문제에 완전히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부업 형태의 창업은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어요. 급여 이상의 수입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스타트업이랑 부업 창업. 이 둘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와요. 정화진 대표의 진짜 위기는 유저를 모은 뒤에 찾아왔어요. 15만 유저를 가진 앱의 서버비는 대학생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거든요.
매달 약 200만 원의 서버 비용이 나갔어요. 처음에는 자기 돈을 넣었는데 학생한테 그 돈은 금방 바닥이 드러나죠. 구글 에즈를 앱에 넣어봤어요. 결과는 참담했어요. 월 수입 약 20만 원. 서버비의 10분의 1에 불과했거든요. 이대로면 서비스는 죽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포기하는 대신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이번 목표는 병원이었어요. 솔직히 부족한 식견으로 세상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곳은 병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압구정 치과, 안과를 하나하나 찾아다녔어요. 대학생 10만 명 넘게 있는 앱에 배너 광고하지 않겠냐고요. 진료받는 것처럼 들어갔다가 쫓겨나기도 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약 4천만 원의 광고 영업에 성공했어요. 대학생이 발로 뛴 결과였어요. 그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느 치과 원장님이 학교 선배셨거든요. 데이터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응원하고 싶다면서 기부금처럼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그는 느꼈어요. 아,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간절함이 시스템을 뚫을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확인한 거예요. 동아리 유저들한테 요청도 들어왔어요. 학교 근처 식당을 제휴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는 어플 안에서 해결하는 대신 식당 300곳을 직접 찾아갔어요. 나이 지긋한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학교 근처 삼겹살집이었는데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삼겹살 굽고 설거지하고 1시간쯤 지나서야 이야기가 통했어요. 그렇게 제휴를 맺은 거예요. 이게 간절함의 실체예요. 화려한 전략이 아니에요. 삼겹살을 같이 굽고 설거지하고 쫓겨나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시스템은 그런 사람 앞에서 결국 문을 열어요. 여기까지 정해진 대표 이야기를 따라왔다면 질문 하나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직장으로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건 어떤 선택일까요? 그의 대답은 명확하게 나뉘어요. 나중에 스타트업을 직접 할 생각이 있다면 강력히 추천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신중해야 돼요. 스타트업의 본질은 이거예요. 모든 걸 혼자 해야 된다는 거. 디자인으로 들어가도 PM 역할 소화해야 되고, 잡무도 쳐내야 되고, CS까지 병행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습득하는 것들은 엄청나요. 나중에 자기 사업할 때 그 경험이 무기가 돼요. 근데 그건 미래에 창업할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만약 최종 목표가 안정적인 기업 취직이라면요. 스타트업에서의 노동 강도는 보상이랑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잔인하지만 현실이에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어요. 스타트업 대표들 중에는 엄청난 비전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장할 수 있다. 화성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직원들은 그 비전에 취해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비전이랑 현실 사이의 간극은 때로 사기에 가까울 수 있어요. 잠깐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대표가 미래를 그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통장 잔고가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어요. 같은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현실이에요. 이게 스타트업을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호들이에요. 비전만 있고 데이터가 없는 곳, 성장 얘기만 있고 재무제표가 투명하지 않은 곳. 그런 곳은 피해야 돼요. 정리할게요. 스타트업은 학교예요. 졸업 후에 자기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곳. 근데 그 학교의 등록금은 낮은 보상이랑 높은 강도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가장 깊은 층위로 내려가 볼게요. 대학생 창업이 어려운 진짜 이유가 뭘까요?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요. 도메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학생이 만든 창업 아이템은 다음 세대의 대학생이 또 만든다. 도메인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디어가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정화진 대표도 인정해요. 자기가 했던 서비스랑 비슷한 것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10년 뒤에도 나올 거라고. 이건 구조적인 한계예요. 근데 그 한계 안에서도 엣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찾은 3가지 무기를 기억하세요. 고객을 빠르게 만나는 것,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간절함. 대부분의 창업자는 고객을 만나지 않아요. 45세에서 50세,
여성 대상 서비스를 만들면서 정작 그 여성들을 인터뷰하지 않거든요. 광고부터 돌려보자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정화진 대표는 길거리 지나가는 대학생을 잡아서 인터뷰했어요. 그게 바로 유저 인터뷰였어요. 고객과의 거리를 제로로 만드는 것. 그게 첫 번째 무기였어요. 두 번째 무기, 레버리지. 동아리 회장 한 명을 설득하면 부원 전체가 따라오는 구조. 작은 힘으로 거대한 결과를 만드는 지렛대를 먼저 설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무기, 간절함. 삼겹살 같이 굽는 거, 병원 문 두드리는 거, 쫓겨나도 다시 돌아가는 거.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태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한 게 하나 있어요. 반드시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내 가설이 맞을 확률은 1%예요. 감으로 사업하면 모래 위에 성 쌓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에요. 이 모든 걸 다 해도 대학생 창업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100%라고 정화진 대표는 말해요. 근데 그래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패할 확률이 거의 100%라는 말 듣고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정화진 대표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실패할 거지만 조금은 길이 보이지 않겠냐고. 실패의 확률을 아는 것과 실패의 구조를 이해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메타의 저커버그도 대학생 때 시작했다는 말 자주 듣잖아요. 근데 그건 소수 중의 소수예요. 그 사례를 나한테 대입하는 순간 생존 편향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대학생 창업이 실패하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같은 실패라도 다음 시도의 자양분이 돼요. 도메인 경험 부족, 반복되는 아이디어, 자원의 한계. 이건 적이 아니라 지형이에요. 지형을 모르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랑 지형을 읽고 움직이는 사람. 결과는 같은 패배일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전투에서의 생존 확률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금부터 당신이 관찰해야 할 신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예측이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계기판이에요. 첫 번째 신호. 대기업의 희망퇴직이랑 구조조정이 가속되고 있는가? 이건 경기 둔화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예요. 당신의 부모님 세대에서 이미 시작된 변화예요. 두 번째 신호. 취업 시장에서 문과 직무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가? 직무 자체가 사라지는 건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 변화의 징후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신호. 월급 대비 자산 가격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가? 서울 중위 집값 15억 원. 이 숫자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면 단일 소득에 의존하는 건 위험해요.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켜져 있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은 하나예요.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부업이든 사이드 프로젝트든 인스타그램 채널이든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월급이라는 단일 기둥 위에 당신의 삶 전체를 올려놓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 이상을 원한다면 스타트업이라는 선택지도 있어요. 근데 그 길에 들어서기 전에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문제에 미쳐 있는가? 그 답이 없으면 아직 때가 아니에요. 스타트업을 선택한다면 정화진 대표의 세 가지 무기를 기억하세요. 고객을 빠르게 만나세요. 레버리지를 설계하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임하세요. 데이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감이 아니라 수치로 판단하세요. 내가 원하는 기능이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쓰는 기능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실패를 각오하세요. 대학생 창업의 실패 확률은 거의 100%예요. 근데 그 실패 안에서 도메인 경험을 쌓고 고객을 이해하고 시스템을 읽는 눈을 갖게 돼요.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요. 신호를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신호를 보고 불완전하더라도 움직이는 사람. 정화진 대표는 22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개발도 못하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었어요. 근데 삼겹살을 같이 굽고 병원 문을 두드리고 동아리 회장 200명을 만났어요. 그 결과 15만 유저를 모았고 글로벌 서비스에 매각했어요. 간절함이 시스템을 뚫은 거예요. 근데 그건 단순한 열정이 아니었어요.
구조를 읽고 레버리지를 설계한 전략적 간절함이었어요. 지금 당신의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숫자가 당신의 안전망인가요? 아니면 유일한 기둥인가요? 기둥이 하나뿐이라면 그건 안정이 아니라 취약함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랑 부정하는 사람의 차이는 위기가 왔을 때 비로소 드러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준비를 시작한 사람이에요.